랜선으로도 이렇게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잘 되면 네. 결국 우리가 그리는 2040 제가 이제 슬로건으로 내고 있는 함께 웃는 청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2040년의 청주시의 모습은 어쨌든 큰 흐름은 사랑 중심의 도시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지금 이제 그 계획, 세부적인 계획을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서 또 시민분들도 참여해서 지금 짜고 계신데요. 그 총괄을 하고 계신 분이 이제 옆에 계신 이만영 교수님이신데요. 일단 그 도시 기본 계획, 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예, 법정 계획인 도시 기본 계획은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시의 미래상을 네. 제시하는 어떤 정책 계획이고 전략 계획이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이 종합 계획이란 말은 토지이용 계획, 교통, 공원 녹지, 환경, 사회 문화를 망라해서 전반적인 20년 뒤의 모습을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그려가는 계획인데요.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은 청주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2019년 말 인구 기준으로 보면 한 85만여 명이 1차적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 작업 사항을 잠깐 소개를 하면 네. 우리 작업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기초조사는 이미 마무리했고 여러 가지 핵심 부분에 대한 기본 구상까지 마무리했습니다만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작업 일정에 좀 차질은 빚었지만 적어도 연말까지는 시민들께 기본 계획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청회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세부 계획을 만들면서 방금 시장님께서 사람 중심의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어려운 숙제가 바로 이 인구 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2040년까지 인구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과학적인 여러 가지 기법을 저희들이 동원했습니다마는 참으로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 청주는 인구가 미세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오랫동안 보여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구 절벽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여타 도시에 비해서는 좀 다행인 부분이 있지만 2030 나눔과 상생에 기초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했던 105만 원 좀 지키기가 여의치 않은 듯 보여집니다. 네. 대신에 여러 가지 생활 관련 인구, 주간 활동 인구라든지 외부에서 유입하는 이런 관광 인구 여러 가지 포함해서 100만 가까이는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를 계획한다는 거는 정말 뭐 많은 부분을 다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토지, 녹지, 뭐 교통, 주택, 뭐 여러 시설, 뭐 환경 등등 정말 많은데 그러면은 전체 이제 방향은 사람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교수님께서는 전체 중심을 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네. 방금 말씀하신 종합계획이지만 그중에 가장 강조가 되는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인구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공간구조란 부분, 토지용계획, 생활권을 포함한 그 부분, 교통 부분, 공공 녹지 부분을 일단 4대 가장 핵심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생활권 계획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지난 2030 계획에서 5개의 생활권을 구상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거와는 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지만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라든 이런 것들을 네. 감안해서 보행 생활권이 강조되는 도시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 생활권이 강조된다. 즉 걸어서 웬만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조차는 근린 생활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청주가 이런 교통에 있어서 새로운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첨단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민 모두에게 적정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안을 꾸미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이제 구체적인 중요한 작업으로 이 공원 녹지와 관련해서는 자꾸 코로나를 언급하게 됩니다만은 어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이런 시대의 점에서 공원 녹지의 가치가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공원 녹지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새롭게 또 확보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또 체계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문제가 이번 계획안에 담기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옆에 계신 그 이제 유원대 백기영 교수님께서는 이제 시민 참여단의 공동 단장을 또 맡고 계신데, 이제 계속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2040 도시 기본 계획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교수님께서는? 예. 뭐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네. 대개 한 2000년대 접어들어서 이 도시계획 또는 도시정책이 여러 주체들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마련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계획 이론상에서도 이미 이제 정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주시는 특히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계획 만들기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그 선구적이고 모험적인 모습을 사실 보여왔습니다. 잠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부터 출발해서 2025 도시기본계획 만들 때는 세포형 도시계획, 2030 만들 때는 주문 돋보기단 이런 것을 만들어 와서 많은 이제 축적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근본 이제 2040을 만들면서 네. 우리가 가장 크게 또 역점을 두는 것은 이제까지 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이런 도시계획 수립 방식을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시민이 직접 시민의 목소리에 천착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자 하는 것들이 큰 강조점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사실 금년 2월 달까지 공개 모집 방식을 통해서 총 241분의 시민 참여단을 이제 모집을 했고요. 네. 그분들을 크게 5개 분과로 나눠서 주제별로 3번의 워크샵을 가지면서 현황 진단도 하고 거기서 좋은 사업도 발굴을 하고요. 다시 그거를 이제 우리 생활권별로 구별로도 5개로 나눠가지고 또 현장 점검도 직접 가시고 해서 총 7번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네. 이러한 사례들은 아마 주민들의 실제 알고 계신 그 바탕으로부터 우리가 도시계획의 의제를 도출하고 또 정책 제안을 끄집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약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좀 더 모이기가 활성화. 힘드셨겠네요. 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많은 참여단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게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앞으로 또 우리 청주시가 보다 발전하는데 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240분, 한 분이 이제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청주시의 어떤 전문가분들만 청주시의 미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서 좋은 의견을 선택하고 그것들이 반영되는 그런 거를 지금 이제 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시민들이 참여한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 네. 올렸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엘리트주의라고 해서 네네. 훌륭한 전문가가 마련하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봤었습니다만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들은 여러 정황 속에서 이제 정립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 시민이 체득하고 있는 것들, 또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도출될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방식을 우리 청주시가 꾸준히 이제 지향을 해왔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도 뭐 법정 계획에서 이제 계획해야 될 요소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것이 청주시에서도 그 내용 부문 속에서도 가장 절실하고 적실한 방향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서 함께 논의해왔다는 것 자체가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첨언을 드리면 네. 우리 청주보다 인구 경우가 훨씬 더 큰 서울의 경우 주민 참여에 함께 하신 그 시민이 서울 시민 180여 분, 그다음 서울시 외곽에 있는 한 20분에서 200명에 지나지 않았고요. 네. 세 차례 모여서 어떤 그 안을 만들어는 것에 불과했다고. 서울시의 도시 계획을 짤 때요. 그런 그 사례에 비춰서 우리는 참으로 체계적이고 여러 차례 그 온라인 오프라인에 만났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좀 비유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영어로 먼저 표현하면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래잖아요. 네네. 시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147년에 뒤에 지금 에이브람 링컨이 다시 태어나면 오늘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with the people,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계획입니다. 그것은 비록 도시계획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모든 아마 시에 관련된 계획, 그 공공기관에 관련된 계획, 주민이 빠지는 계획, 주민이 앞서지 않는 계획은 실효성 차원에서 대단히 의문이 가는 거고요. 주민들이 만족하는 계획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계획의 키 모토 슬로건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년 후에 청주시의 모습을 청주 시민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간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좀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직접 시민 참여단에서 활동하시는 시민분들을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좀 만나볼까 하는데요. 영상으로 연결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시민 참여단의 활동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모여서 시민 참여단 분들이 의견도 내고 청주시가 앞으로 이런 미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좀 이렇게 시민 참여단에서 활동하고 계신 시민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 연결을 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육종각 이갑중 선생님께서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김광입니다. 네, 그러면 육종각 선생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민 참여단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직접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여러 청주시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니까 좀 어떠셨나요? 예, 청주 그 시민 참여단 활동을 통해서 우리 그 청주시의 미래를 그 시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뿌듯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청주시에 대한 그 애정이 생기는 뜻깊은 활동 시간이었습니다. 네, 청주시의 이제 관심과 이제 애정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주시의 미래에도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걱정도 많으시다고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청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겠지만은 지금도 청주시도 이제 고령화라든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결국은 이제 시민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도시 전체가 혹시 침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 이게 사실 청주시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전체 도시가 좀 침체되는 것을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좀 어떤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나요? 예, 그 첫째 그 사람 중심의 그 환경과 그 문화가 이제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그 도심 속에 그 다양한 환경이 조성되고 또 지역민이 그 소통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하겠어요. 상쾌하고 그 스마트한 문화도시, 청주라는 그 의미를 담는 미래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청주시에도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의견을 이렇게 제안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시민분과 또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갑중 선생님 나와 계신데 시민 참여단에 직접 참여하시니까 좀 어떠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청주 시민들의 소중한 뜻과 의견을 모아 2040 청주 도시 기분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는 것은 보람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남주 남문로 웨딩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 추진 협의 회장으로서도 그렇고 청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시민 참여단에 특별히 이제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동안에 여러 이제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견이 있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의견을 좀 이번에 주로 내셨나요? 예, 권역별 문화 도시에 관련한 제안으로는 첫 번째 도심생활권에서는 전통 문화, 예술 문화가 중심이 되어 도심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내용과 두 번째, 명함 저수지가 있는 상당 생활권에서는 박물관과 약수초로 이어지는 테마공원 및 동남권을 중심으로 농촌 체험농장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세 번째, 무심천에서 미호천으로 이어지는 흥덕 생활권에서는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역사 문화거리,
즉 정북 소송에서 흥덕까지로 이어지는 역사 문화구를 조성하고 상당의 전통 문화와 흥덕의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한 거리 조성과 구도심 활성화를 만들어가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네 번째로 청주 청원생활권에서는 초정의 세계적 명소화 전략과 문화지상 중심의 미래교육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 다섯 번째로 서원생활권은 서원대에서 교육대 간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여 청년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네. 정말 뭐 구체적으로 거의 시장님 수준으로 준비를 하셔서 그만큼 정말 청주시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이 좀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청주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20년 전에 우리 청주를 꿈꾼다면 청주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1970년, 80년대에는 청주하면 계절에 따라 바뀌는 기님의 플라타나스 터널과 깨끗한 교육의 도시 이미지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서는 그야말로 빅지 청주였습니다. 지금 청주하면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20년 뒤에 청주를 꿈꾸기 위해서는 이제 청주의 이미지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흥덕사에서 백운화상, 서로 불주 직지 신체유들이 인쇄되어 천조라는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고, 금속 활자로 조선시대는 석고상절과 또 최초의 한글로 월인 천광지국을 인쇄하고 월인석고 경국대전 대전 통천이 이루어지는 명실상부한 금속 활자 인쇄의 산실이 청주입니다. 또 임진왜란 때는 연전연패하던 육지전투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곳이 청주입니다. 이는 현대로 말하면 우리 공동체의식, 의승경이 합심하여 공동체의식으로 승리를 이끌어낸 참 걸작 중의 걸작 청주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이 역사 속에서도 숨쉬고 있는 충절의 고장 청주와 명실상부한 금속활자의 산실인 청주가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잘 엮어서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특색가 있는 시속 코스를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청주하면 전통 문화와 현대가 어우러져 예술 문화가 꽃피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한마디로 말해서 스마트한 예술 문화의 청주로 거듭나고 또 기억되길 기대합니다. 시민들께서 제안한 다양한 미래상과 제안 사업을 잘 검토하셔서 시민이 행복한 청주가 될 수 있도록 2040 청주 도시 기분 계획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갑중 선생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육종환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청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2040 그 청주 도시 기본 계획이 잘 수립되어 희망적인 그 미래 청주시를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 참여단에서 활동하면서 하는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40 청주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육종각 이갑준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참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접 시민참여단에서 활동하시는 시민분 두 분 만나봤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하시고 또 많은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이신 것 같은데 시장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전문가고 또 아주 전문적인 식견이고 부담도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담도 가고 네. 우선 참여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는데 저렇게 전문가 못지않게 좋은 의견을 주시니까 우리 교수님들께서 부담 많이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에 이제 얘기하시는 그 우리 문화, 그 청주가 가진 역사 전통에 따라서는 당연히 나오고 우리가 또 문화도시 지정까지 받았으니까 그건 뭐 당연한 입장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고도와 또 하나 이제 현대 도시로서 우리가 가진 지정학적인 입장, 또 오창과 오송의 첨단 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하고 있지만 방사능 가속기나 이번 코로나19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게 청주 오송 아닙니까?
네, 질병관리청이 되고 이런 것이 토대로 돼서 우리가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이제 어제도 영국 대사가 청주로 오셨는데 내년에 런던이 그 탈탄소 중심 개최국이래요. 네.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대사님이 오셨는데 그런 걸로 말하면 2040에도 역시 환경 문제 그러니까 문화와 환경은 크게 더 주제로 나오시고 또 아까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5개 생활권, 도심 생활, 또 4개 구청이 있으니까 이런 걸 어우러져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네. 이거야말로 진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함께 하신 두 분이 이 5개 생활권별로 아주 세부적인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저희들 계획 안에 담아야 할 내용이고요. 또한 우리 시의 정체성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고민 깊게 받아들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청주의 전체적인 어떤 그 공간 구조를 어떻게 꾸며낼 것인가. 저희들은 크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심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도심을 좀 활력 있게 만드는 리빙 허브로 꾸미고 그다음에 서북부 일대는 우리가 일자리를 참 많이 마련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신에 동남부 일대는 좀 우리가 쉬기도 하고 여유를 또 즐길 수 있는 플레잉 어떤 휠. 그래서 네. 양쪽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가운데 있는 리빙 헙과 연결을 한다면 그야말로 멋들어진 청주가 좀 그려지지 않을까. 그 속에 전통도 담고 문화도 담고 새로운 또 혁신도 담아야 할 그런 그 과제를 오늘 또 느끼고 있습니다. 할 게 많네요. 예. 네. 예. 그 대표적으로 두 분의 시민참여단 활동하셨던 분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당초 저희들은 그 5개 분과로 생활권, 그 다음에 주제별로 이걸 진행을 7번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미래상을 좀 가다듬었고요. 네. 또 정책 사업으로 제한된 것이 대략 한 100여 개쯤 됩니다. 대략 한 10개씩 돼가지고 이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시장님께 시민참여단의 활동 결과 제안서로 해서 사실은 전달하는 식을 사실 가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갖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자료집으로 다 모아서 또 시민참여단 분들께서 또 사업도 나열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도 다 잡아주셨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께 이제 올려드리면 시장님께서 또 검토하시고 또 우리 연구제에서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차제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청주시가 현재 20년 후에 청주시, 이 도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2040 청주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얘기를 나누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전문가들만 그 도시 계획을 이제 짜는 게 아니라, 직접 청주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거기서 좋은 의견들이 반영되기도 하고, 직접 회의에 나오셔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민 참여단인데 241분이 계시고 그분들의 의견만 또 듣는 것도 아니고 청주 시민들의 의견을 또 온라인으로도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의견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청주시의 시민 참여 소통 플랫폼인 청주시선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최근에 이제 했는데 2040년 내가 바라는 청주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들이 좀 그 수합이 됐죠? 어떻게 나왔나요, 의장님?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1분의 이제 시민 참여단도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온라인 세상이 돼서 저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주 시선에 시민들이 좀 참여해달라.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선이 이게 눈길인데 또 시민의 선택이라는 뜻에서 시선으로 10,000명을 한번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받아보려고 했는데 현재 10,000명까지는 아직 안 되고 한 6,000명은 넘었습니다. 네. 그래 이분들을 통해서 한번 2040 우리 청주의 모습에 한번 어떤 게 좋겠느냐 그 키워드하고 핵심 가치를 좀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주 어떻게 나왔나요? 재미나게 나왔는데 네. 청주 키워드를 저희들이 한 8개로 그 일자리 또 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서 뭐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등 코로나 이후는 어떠냐. 또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건 어떠냐. 스마트 시티 또 아까 보행권 얘기하시니까 걷는 도시
그다음에 요즘에 이 생활지원금 때문에 나오는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 네. 또 인구 감소, 우리 청주가 뭐 인구 줄지는 않지만 느는 거는 조금씩 늘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올해 대학 수능 시험 인구가 최초로 50만 명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 이거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노잼 도시라는데 좀 즐기고 워라벨이 될 수 있는 도시, 뭐 이렇게 해서 네. 8개를 물었는데 네. 어떤 게 제일 많았을까요? 어떤 게 지금 방금 화면에 지금 살짝 나오긴 했는데 맞습니까? 네. 아, 몰랐네. 지금 그 20년 후에 청주시 나는 이걸 바란다 했을 때 스마트 도시가 지금 1위로 스마트 나왔나 봐요? 시티라는 게 네네. 34.4%가 나왔는데 스마트 시티. 시티. 근데 이게 사실은 2012년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IBM이라는 세계적인 그 회사가 2012년에 제가 통합전에 시장을 할 때 청주를 교통편에서 스마트 시티로 해서 제가 뉴욕까지 가가지고 그분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제가 그때 워크숍도 가진 기억이 나는데 지금의 스마트 시티는 이제 뭐 교통뿐이 아니라 다각도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죠. 그 기본적으로는 워라벨입니다. 일하는 거와 생활하는 것이 서로 이게 균형이 맞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그러면 이 스마트 시티에서 할 게 뭐냐? 그래서 플랫폼도 구축을 하고 또 지금 우리 청주가 도시재생 사업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맞춰보면서 도시 기본계획이 가져야 될 지향점을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가져다주는 세상만큼이나 스마트하게 가자 하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나가려고 그러고요. 핵심 가치를 좀 물어보니까 이건 역시 환경에 대한 문제, 기후변화. 아무래도 그렇겠죠. 또 특히 우리 청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대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미세먼지 문제가 특히 있잖아요. 미세먼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가 사실 생각보다는 좋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쓰레기 지금 소각을 전국의 사업체 쓰레기 소각이 18%에 이르는 문제가 돼 있어서 네. 청주 북부 지역 이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에 안 들어오니까 이게 다 수도권에 가까운 우리 청주로 와서 이 모든 시민들이 느끼는 화급한 문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파생된 부산물이 쓰레기입니다. 네. 배달 이게 보편화되니까 늘어나는 일회용품에 대한 처리 문제가 당장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문제로 돼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지만 스마트 시티를 키워드로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 교통에 대한 문제, 기후 변화,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핵심 가치로 해서 이걸 전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단위가 네. 되지 않았나. 그 청주 시선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그런 가치로 나왔다. 아마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을 할 때 네.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거는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더 그래서, 저희가 예. 또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교수님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론조사 결과? 이 국토교통부의 네.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개정된 지침에 나와 있는 게 스마트 도시계획의 수립입니다. 네. 우리 시민들께서 아주 정통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스마트 도시계획, 스마트 시티 계획은 교통이라든지 이런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토지용계, 교통, 환경, 공원, 녹지, 생활 문화까지 다 포함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dom사리가 종전과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기술 중심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가서 사람이 본연의 주체가 되는 계획 이런 것들이 그 기본적인 지향점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이요? 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코로나 이런 사태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큰 시대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선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기후에너지, 스마트시티, 친환경 이런 것을 청주시가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로 꼽은 것은 굉장히 그 이런 시대적인 패러다임에도 아주 부합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민들의 지혜에 저도 뭐 탐복할 따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시민분들께서 청주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따로 또 청주시에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또 이렇게 담아봤거든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주시가 중고형제, 버스 중고형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진일보해서 녹색교통 중심의 도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도시가 좀 됐으면 어떨까? 하천도 도시계획에 같이 넣어서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특히 그 가경천의 첫 상류 지역인 석판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은 시작이 돼서 청주를 관통해서 나가는데, 이 하천을 재정비하면 제2의 청계천이 돼서 친구들이랑 좀 스포츠, 뭐 축구나 농구를 할 만한 그런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아주 재미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인 1인 창작자들의 활동 영역을 조금씩 더 넓혀놓는 것이 앞으로 미래 세계의 4차 산업이든 그 이후의 일이든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의 원천이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청주시 설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 이제 여러 시민분들이 여러 분야에 이제 어떤 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뭐 녹색 교통, 그리고 이제 하천 재정비, 또 그 시설, 체육 시설, 그리고 이제 예술인 지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장님? 아주 뭐 네네. 100%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들이죠. 특히 이제 교통 문제에 있어서 대중교통 활성화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청주가 어떤 면에서는 도시계획을 교수님들께서 잘해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승용차 타기 참 좋은 도시가 됐어요. 도로 구조가 우선 단조롭고 아주 그 순환도로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찌됐든 이 미세먼지에 있어서 대기오염의 주범이 물론 중국의 영향, 서해안의 산업벨트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자동차 수송 쪽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억제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는 승용차를 억제하고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그래서 이번에 준공영제는 내년 초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타협 끝에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자체도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그래서 저희 청주를 대기 관리 권역으로 묶어서 수질오염 총량제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노된 자동차는 좀 어떻게 막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시내에는 어떻게든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그리고 걷는 도시 아까 이만영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보행자 중심으로 가는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되는 이게 가장 필요하고 아까 또 이제 물길에 대한 얘기도 그렇습니다. 이제 청주가 청원군과 합쳐져서 권역이 서울의 1.6배거든요. 900제곱킬로미터 넘는데 900. 그 미호천과 이제 무심천이 같이 붙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천이 있는데 이거 전체를 위한 물길에 대한 활용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또 이 물길의 수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수질 오염 총량제에서 물길은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네. 더 이제 수질에 대한 문제, 대기에 대한 문제,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굉장히 우리 청주는 좋은 도시가 될 것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체육 공간에 대해서는 청주가 이제 체육 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까는데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문화 제조창 중심으로 우리가 인프라도 갖추면서 네. 문화 예술인에 대한 뒷받침도 남부지 않게 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정에서 문화도시에 버금갈 수 있는 또 우리가 유네스코 기록문화도시로 돼 있고 법정 문화도시로 2년차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모든 문제가 어우러지면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갈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분이 말씀하신 전적으로 하여간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 좋으신 말씀이고요. 실천이 되어야 할 또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먼저 교통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교통 시스템의 맞춤화 선진화가 계속 추구돼야 할 사업이고 교통 서비스의 이 균형화 그리고 전국에는 교통 서비스라는 이런 체계를 외국까지 우리가 세일즈할 수 있는 브랜드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그 하천 관련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시계획에서는 이런 시설을 선적인 시설입니다. 네. 선적인 시설은 어디 가서 끊어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지류 본류가 끊어지지 않도록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하는데 기본 계획에서는 해야 할 일도 우리가 즉시 기록을 해야 되겠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명심해서 함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학생이 요구한 그 사항 아주 당연합니다. 근데 이 교육 관련 시설은 시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할 사안인데요. 여기서 우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그 각종 도시 지표가 양적으로 제시돼서 시민들의 호응도, 공감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쉽게 얘기해 공원 면적이 1인당 얼마고 뭐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이고 그렇게 뭐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이번에 좀 완전히 바꾸자고 합니다. 뭐냐면 시민들의 주된 관심사 관심 분야를 테마별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은 얼마나 안전한지 네. 그리고 어떤 그 응급 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도면과 함께 표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받아들여질 것 같고요. 문화예술 보면 정말로 중요한데요. 도시가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것, 그 중에서 가장 그 도시를 잘 키울 수 있는 요인이 이 문화예술과 같은 창조적인 그 상향이 되겠습니다. 그 청주의 그것이 전국의 매력도하고 연결이 되겠는데요.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지역에 기꺼이 찾아 들어와셔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터전 그리고 그것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계획 안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기영 교수님께서 이제 시민 참여단 공동 단장을 이제 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나온 얘기들 뭐 포함해서 또 거기 나온 얘기 중에서 정말 나는 이런 의견은 정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뭐 인상 깊었던 의견 같은 거 있으신가요? 주로 저 시민 참여단께서 네네. 좀 더 강조하셨던 사항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네네. 올리면 우선 교통 문제에 있어서 시장님도 강조하셨던 대중교통을 이제 활성화하는 문제가 강조가 되면서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자율자동차라든지 최근에 들어온 택시 이런 것까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개인용 이동수단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보급이 빠르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신기술, 신교통수단 이런 것들도 여하이 잘 받을 거냐 이런 지적도 많으셨고요. 네. 이 공원 녹지 여가 이쪽 분야에서 시민들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특히 뭐 큰 공원 면적의 지표나 이런 것보다도 내 도보 생활권, 내 생활권 주변에서 어떤 그 공원이나 녹지를 이렇게 향유할 수 있도록 근접거리에서 그런 어떤 여가 공간들을 많이 좀 활성화해달라 하는 것들이 목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큼직큼직한 것보다는 가까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청주에 대한 그 도시 계획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청주시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진단하는 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네. 청주시 현재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노잼 도시 얘기도 해주셨고, 뭐 어떤 분들은 뭐 한번 가면 갈 데가 없다, 가볼 만한 곳이 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하지만 또 잘 찾아보면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발전 가능성도 있고요. 현재 개인적으로 청주시는 좀 장단점,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교수님? 예. 흔히들 어떤 특정 어휘 단어로 도시를 좀 이렇게 좀 특징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희 도시계획에서 볼 때 인구가 50만 명 넘는 도시는 종합적인 도시입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속에 산업도시도 있고요. 옛날에 청주가 잘한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도시에서는 어떤 위락 시설이 좀 발달돼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또 시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시줄과 날줄로 엮여져야 도시가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청주가 이제 100만을 지향하는데 어떤 특정의 한 어떤 성격으로 규명하기에는 이미 그릇이 너무 커졌다고 여겨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시가 극복해야 될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제가 청주의 주간 인구 지수를 쭉 살펴봤습니다. 한 20여 년 동안. 주간 인구 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주 인구 대비 주간에 인구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래서 상주 인구보다 많으면 100 이상이 되고요. 적으면 100 이하가 됩니다. 네. 예, 우리나라 주간 인구 지수 가장 높은 그 구는 서울시 중구입니다. 한 380 정도 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서울시 종로구인데요. 청주는 4개 구가 고부 거의 비슷합니다. 97에서 105 사이입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뭐냐면 청주가 4개 구사의 어느 정도 균형은 이루었는데 특별한 막연해서는 없고 4개 구사의 특성이 좀 떨어지는 어려움이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보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종합적인 도시로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여러 여지가 충분하다. 자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청주시 현재 청주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가장 큰 잠재력이 오송, 오창 등의 첨단 산업을 구비하고 있어서 발전 잠재력이 크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구한 역사, 문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 이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이 가장 큰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는데 큰 잠재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조금 바람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 보다 이제 국제화된 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식으로 우리 청주시가 나가야 될 텐데 최근에 도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동성이 강한 도시 같아요. 도시 간의 이동성도 많아지고 연계성도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국토 중심부에 우리 청주시가 있습니다만 주변에 이제 뭐 천안아산, 세종시, 대전시 이렇게 또 유수한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들과 적절한 연계 네트워크를 좀 가질 수 있고 산업적 네트워크 또 서로의 어떤 그 관계를 갖고 발전할 수 있고 때로는 이제 같이 모여서 시너지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얘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시장님은 이제 두 번째 청주를 이제 맡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냥 뭐 노잼 도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좀 마음도 아프시긴 하시겠지만 좀 어떤 좀 생각이 드시나요? 두 교수님 말씀 네네. 뭐 제가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백 교수님도 그러셨지만 청주를 둘로 나눠 보면 저는 이제 시계탑에서 동부, 시계탑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 아까 서북부, 동남부 이게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나 어찌됐든 1500년 이상의 역사적인 문화 자부심이 대단해야 됩니다. 네. 고려 때 불교 문화의 중심이니까 직지가 나왔고 조선시대 어제 영국 대사님한테 제가 자랑한 게 영남의 태계 선생만 알고 계신데 조선 유교의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한 분이 율곡 이 선생인데 저희 까마득한 선배 시장님이셨어요. 네. 그 우리 지폐에 보면 1,000원짜리 지폐에는 태계 선생이 있지만 5,000원짜리 지폐는 율곡 선생이고 5만 원짜리 지폐에는 율곡 선생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라고 제가 영국 대사님께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재밌어 하는데 그러한 우리의 청주 문화의 정체성이 있다고요. 고려 500년 불교 문화의 중심 도시, 조선 500년 유교 문화의 중심 도시로 그게 깔려 있으면서 지정학적으로 경부축, 호남축으로 지나가는 서쪽에 오송역이라는 그야말로 대단한 여기 우리가 가졌지 않습니까? 네. 100년 전에 한밭이라는 작은 도시가 경부선, 호남선 그 철도로 인해서 이렇게 큰 도시로 비약하는 그게 우리도 KTX 지금 경부선, 호남선의 분기역이 오송에 있으면서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 의약 산업의 메카로 되는 오송 바이오 단지가 있고 방사능 가속기가 오는 오창 단지가 있고 테크노폴리스가 지금 3단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우리 청주의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동부와 서부를 어우러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굉장히 비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활력 있는 도시, 저도 그 지수 이 주간 인구 지수는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 그러한 속에서 나간다면 우리 현재의 장단점을 맞춰서 계속 발전 가능성은 그 어떤 도시보다도 저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전 가능성, 잠재력은 있는데 현재 있는 평가는 어쨌든 뭐 청주하면 떠오르는 게 없고 테마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평가를 듣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그런 평가 중에 사실은 좋은 평가를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시 관리, 도시 계획, 그리고 도시의 정보 체계에서 뭐 여러 차례 대통령을 상을 거듭하게 받을 정도로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그런데 청주에 대한 자부심이 그만큼 또 강하고
오래 지속되고 있느냐는 또 별개의 또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저는 우리 시민들이 도시기본계획에 좀 더 참여하면 네. 이 도시에 대해서 좀 더 아끼게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사실이 아닐까 감히 말씀을 드려집니다. 청주의 곳곳을 둘러보십시오. 정말로 참 아름답고 또 가고 싶은 곳 많아요. 그리고 산업단지에 가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그 규모를 보면 눈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걷고 많이 보면 우리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너무 어떤 그 피상적인 진단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두 개 다를 다 잡아야 되잖아요. 네. 전통과 혁신 양쪽을 다 잡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장님. 아마 이제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현재 사는 사람이 더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네. 저는 작년에 뭐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놓고도 제대로 안 돼서 이제 헌재 판결에 의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에 대한 해제 문제 때문에 그 중에도 민감한 게 이제 도시공원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민간 가버넌스 또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어려움 끝에 아마 저는 이제는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그것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았나. 100% 만족은 있을 수 없는데 네. 그 제약된 한도 속에서 8개에 대한 민간공원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때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우리 재정으로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 상당히 뿌듯한 그런 감을 작년에 느꼈고 앞으로 그 힘을 바탕으로 또 도농통합을 해서 이제 6년 차 들어가는데 뭐 좀 미흡한 부분이 아직 있겠지요. 이제 그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장래 가능성은 제일 좋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번에 한번 정말 정성 들여 2040 도시 기본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청주를 한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또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040년 청주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많은 시민분들이 계속적으로 의견을 또 주시면 그게 또 반영이 돼서 그 수립이 언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행정 절차 이행을 지금 내년 6월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내년 6월 정도에 예. 이제 거의 예. 확정이 되는 예. 거죠. 그 전까지 이제 또 의견이 있으시면은 또 계속 이렇게 또 반영이 되고 예. 그렇게 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2040년 청주시가 어떤 모습이 될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또 지금 이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이렇게 정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인구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산업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5,300만이 몸무게가 동일하고 가정을 하고 그 중심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지점을 얘기합니다. 청주시 보다 구체적으로는 흥덕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업 중심도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의 사실 중심이 바로 우리 청주입니다. 그 얘기는 굳이 여기서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안이 먼저 만들어지면 곧 이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야 합니다. 법적 요구 사항입니다. 이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는 시민 참여가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어쩌면 계획안이 성인될 내년 6월까지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단에 참여하지 못하셨더라도 또 설문조사에 또 응하지 못하셨더라도 전화, 이메일로 참여 가능합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를 거듭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올립니다. 네. 예, 뭐 무엇보다도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회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참여단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7회의 워크숍을 통해서 정리된 사안은 시장님께 잘 전달을 해드리고 또 저희 참여단 활동이 이거로 끝나는 건 아니고 이 기본 계획이 완료되는 데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또 방식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아까 청주 시선에서는 중요한 사항만 이제 조사가 됐던 것이고요. 본격적인 전문가 설문조사, 시민 설문조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현재 한 1,000부 정도를 진행을 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향후에 이제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이제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진행이 될 때 우리 참여단 분들을 잘 결합시켜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와도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님. 예, 지금 뭐 교수님들 또 우리 참여단의 백 교수님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시장으로서도 2040 이 도시 기본 계획을 정말 전문가들의 귀한 의견 또 우리 참여해 주신 참여단의 의견 또 청주 시선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다 들어서 정말 20년 후에 우리 청주의 모습 모든 시민들이 그리는 그런 이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도시로 모든 주거 환경, 교통, 산업, 녹지 공간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꾸미는데 시민 여러분과 함께해서 함께 웃는 청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아침에 제가 신문 칼럼에서 연대 김호기 교수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도시의 이 모든 코로나19 문제가 이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와 우리 같이 사는 공동체의 유대의식이 강하다. 그 본보기가 아마 우리나라 아닌가.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 중심이 또 청주가 됐으면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어우러지고 같이 더불어 살면서 서로 공동체의 유대의식 우리 같은 시대의 청주 시민으로서 같이 함께 청주를 만드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그 계획이 담아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CJB 시사 공방에서는 2040년 청주의 모습에 대해서 또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에 좀 계속 잘 귀 기울여 주셔서 좋은 도시계획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범덕 청주시장, 충북대 도시공학과 이만영 교수님, 유원대학교 백기영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CJB 시사 공방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바보들 투성이야.